존경하는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충주시정을 이끌고 계신 조기령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정희 의원입니다. 충주시는 작년 7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우리 마을 지킴이, 구성, 시민 결의대회, 포상금 확대 등 특수 시책을 추진해오며 특히 악질적인 기업형 환경범법자 색출을 위해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강력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해 발주사업 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폐기물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곳곳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일선에서 고생하신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이 자리에 빌어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법 폐기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충주시 산청면 명설이 산 42번지 산림 소유자의 사토 민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위 민원인은 2011년 7월 28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공사에서 시행사 대우건설의 사토장으로 무상 대여하던 중 폐기물을 매립하여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것과 약속된 복구를 이행하지 않는 대우건설에 대한 민원을 넣으면서 지금까지 충주시와 함께 대우건설과 분쟁 중에 있습니다. 대기업 대우건설은 공사장에서 나오는 건설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사용 승인을 한 선량한 충주 시민들을 속여 불법으로 매립하여 아름답고 청정한 우리 지역을 오염시켰습니다. 또한 이 불법을 알고 시정을 요구하는 산주에 피 맺힌 호소는 뒤로 한 채 우리 시로부터 2번의 행정처분, 충주시를 대상으로 3번의 송사를 진행하며 책임을 회피하며 지난 6년의 세월을 충주시 행정력과 시민의 혈세 낭비와 공직자들의 정식적 피해는 물론 산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어 삶을 피폐시키고 있습니다. 산주이자 민원인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임야 12,000평 중 7,000평을 대우건설에게 사토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동의해 주었고 대우건설은 충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이 2011년 7월 8일부터 2013년 8월 30일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2013년 산지복구 설계 승인을 득한 대우건설의 행태가 수상한 산주는 2014년 12월 18일 충주시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따른 부서 답변서는 간단 명료하게 적고 있지만 그간 민원인이 겪었을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음을 여기 이 서류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서류입니다. 민원인은 사토장 사용 후 1m 복토와 잣나무 식재를 해줄 것을 약속받고 무상으로 토지 사용 승낙을 하게 되었지만 대우건설은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거짓 변경서 승낙서를 만들어 충주시로부터 사용기간 연장을 받는 등 열거할 수 없는 기만과 불법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런 상황은 몇 년 전 여러 차례 언론 보도로 떠들썩했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어제 올려놨던 거. 방송실에서 하셔야 됩니다. 방송실에서 준비하는 동안 제가 뒤에 보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다수 시민들의 기억 속에 잊혀졌는데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은 채 산주와 충주시는 대우와의 다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 의원과 동료직 의원이 사토장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복구 공사를 한 지 6년이 지났지만 나무는 대부분이 죽어 황폐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고 이웃의 다른 사토장도 동일한 모습으로 식재해준 대추나무가
다 죽고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소록길에도 쇼크리트 폐기물이 넘쳐나고 있음을 함께 간 동료 의원과 주민들이 보았습니다. 그림을 보며 지난 6년간의 과정과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지 정화는 전용 허가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최초로 민원인이 충주시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민원인은 약속한 복도 1m와 죽어가는 나무를 재차 심어달라고, 나무가 죽어가고 있으니 재차 시공해달라고, 그리고 배수로도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배수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원 처리 과정을 보겠습니다. 2011년 7월 28일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사토장으로 사용해주게 된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게 있는데요. 8월 31일에 산주가 사토장 연장 사용을 요청했지만 산주는 너무나 많은 폐기물이 묻히는 모습을 보면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충주시로부터 허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주시로부터 허가를 받고 사토장 연장을 하게 돼서 계속 갖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민원인이 2014년 12월 18일 날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마치고 15년 2월 27일 복구 설계를 해서 승인 요청을 충주시에 하고 충주시는 승인을 해준 뒤에 복구 준공 검사를 2015년 6월 29일 날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9일 충주시는 복구 준공 검사를 승인합니다. 저희 답변서에는 승인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주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자 다시 그것을 반려합니다. 그러자 반려하자 대우가 충주시를 상대로 반려했다는 것에 대한 소송을 합니다. 그러나 적법하다는 것을 해서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충주시가 이깁니다. 그 다음에 지상 폐기물과 매립 폐기물에 대한 소송이 또 진행되는데 민원인의 신고로 지상에 있는 지상 폐기물에 대한 또 신고를 하게 되고 충주시는 또 조치 명령을 내려서 지상 위에 있는 것을 치우라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대우건설은 다시금 또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대우건설 청구를 기각해서 충주시가 다시 조치 명령이 적법하다라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또 다시 매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지적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신고가 들어가자 행정소송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우리가 제대로 거기에 대응을 하지 못해서 지게 됩니다. 소송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부분만인데 매립 폐기물 부분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취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26일 법원에서 조정하라고 권고를 내립니다. 사업주와 민원자 간에 조정을 할 것을 권면을 했는데 이때 대우가 여기에서는 저희 답변서에는 대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지만 충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인과 대우 간의 그 조정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민원인은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가 다시 항소를 하게 됩니다. 우리 법무팀이 이때 많은 활약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나마도 약간의 승소도 있지만 승리한 부분도 있지만 역시 기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22일 여기서 우리가 충북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이 토질에 대한 폐기물 검사를 의탁하게 되는데 수소이온 농도가 pH 10.9
식생이 전혀 불가한 정도의 오염이 되었다는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그때 2020년 11월 9일 충주시에서 범위 특정, 우리가 처분을 하라고 충주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토질에 대한 오염 측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환경연구원에서 조사했고 받은 건데 pH 10.9가 나왔습니다. 6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됐던 폐기물은 숏크리트라는 건데 숏크리트는 강선 혼합한 콘크리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어제 갔다가 그냥 널려져 있던 숏 콘크리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것입니다. 이 속에는 붉은색, 녹이 쓴 철선들, 강철선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파는 곳마다 다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는 잘 뿌옇게 나오지만 밑에 화면을 보신다면 얼마만큼 그 오염된 그 폐기물이 묻혀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파는 곳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위에 부분이 정상 흙 복토를 한 것이고 밑에는 다 폐기물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이는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30m에서 10m 이상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봤습니다. 저것은 30년 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가는 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제 갔던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그 올라가는 길에 있던 옆에 있는 사토장입니다. 다른 주민이 빌려줬던 사토장인데 여기도 대추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지금 7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에 대추나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산주의 의견서입니다. 보신 것과 같이 오랜 공방 끝에 2020년 1월 15일 충주시와 대우건설 소송에서 충주시는 지상 폐기물 처리 조치에 대한 소송은 이겼지만 매립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기각의 원인은 충주시가 숏크리트가 5톤 이상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조치 명령 시 폐기물 처리의 깊이, 즉 범위 측정을 하지 않고 폐기물 전량 수거라는 조치는 원고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판단과 함께 상고를 하지 않고 범위 특정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범위를 10m를 다시 해라, 5m를 다시 하라, 2m를 다시 이런 범위 측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범위를 측정한 후에 처분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0년 1월 30일 대전고법에서 상고를 포기하고 범위를 특정 후 처분하라는 상고 지휘를 받고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충주시는 재판 과정에서 원주 환경청으로부터 매립된 폐기물이 575톤, 충주시 담당자는 315톤, 대우 감정인은 120톤이라는 결과가 있음에도 5톤 이상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분은 물론 고발 조치합니다. 상고는 물론 범위 측정조차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충주시는 깊이 측정을 하여 처분함은 물론 민원인을 도와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민원인이 자료 공개 요청을 가지고 있는 재판 기록에서
발견한 재판장의 판결 내용에 그런 부탁을 보게 됩니다. 처분 경위서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대로 처분 경위서에 나와 있는 글을 갖다 옮겨놓은 것입니다. 충주시가 부착의 깊이를 처분서에 특정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아 산주와 대우 간의 끊임없는 분쟁을 일게 했고 가능한 한 최대한 특정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주시는 이 사건에서 이를 고려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적시하는 건설 폐기물이 5톤 이상의 폐기물일 경우 건설 폐기물에 해당하는데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 조치 명령의 대상 여부도 불분명하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우리 시는 코로나로 인해 미뤄오다가 2016년, 2020년 6월 10일 자문위원 구성하여 수렴한 의견이 깊이 2m로 특정하여 충주시 의견을 내면서 산주가 요구하는 5m의 의견이 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기령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민원을 개별 카톡을 통해 적극 수용하며 귀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주의 민원은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산청명 명설이 산 42번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알고 매립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이 부당하다는 재판부 1, 2심을 판결에 상고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폐기물이 10m 이상 매립되어 있다는 의견, 이것은 담당자의 법정 진술 내용입니다. 2m 복구는 대우건설에 대한 충주시의 봐주기 처분이지 충주 시민을 위해 일하는 집행부가 맞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재판부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매립 폐기물 전량 수거가 가도하다라서 범위를 특정하라고 한 것입니다. 재판에서 대우건설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기 때문에 매립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충주시가 의견을 또 아니면 그 계획과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충주시 산청면 명설이 산 45번지는 산주 한 사람의 소유와 재산이기에 앞서 충주 시민과 대대손손 물려줘야 할 우리의 산하입니다. 본 의원은 이 민원인을 대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왜 사초당으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까? 그분 말은 대우건설이 찾아와서 국가시책인이 도와달라고 하기에 국가가 하는 일에 국민이기에 도움을 주고자 사용료도 받지 않고 승낙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을 대기업 대우건설은 이용하고 속였던 것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멍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순수한 분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분을 위해 주변 여러분들의 특히 관련 부서 직원들의 염려와 걱정을 무릅쓰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년간 변호사 비용, 발굴 비용, 개축 비용 등 6억 가까운 돈을 탕진하고 있었고 현재도 대우건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인의 바람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조상들의 산소가 있는 그 땅을 잘 지켜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손에게 물려줄 충주 시민의 땅이기에 최소한 5m의 깊이의 폐기물을 걷어내고 복토하게 하라는 충주시의 행정처분을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 분들과 같이 적당히 돈 받고 타협해서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대기업과 싸워서 과연 어떤 결과를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민원인은 끈질기게 대기업과 상대하여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의 소신은 이 땅을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일 것입니다. 조기령 시장님, 충주의 자랑은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입니다. 물론 경제 논리에 의한 개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발과 더불어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산과 들을 황폐하게 하는 건설사의 행포에서 우리 땅과 시민을 지키실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대우건설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여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 따라 조치명령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민원인의 피를 토하는 고통을 마음 깊이 받아주셔서 산주가 원하는 의견대로 5m 측정하여 처리하는 빠른 행정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방청석에 나와서 함께해 주신 주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권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권정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